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큼 인간을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그 위험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책이 최근에 출간됐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 한세대학교 안정배 교수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이 책이 출간됐어요? 예. 이 두꺼운 책인데 아주 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 40몇 분의 그 석학들이 같이 모여서 지난 2년간 우리가 39개 영역별로 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예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그에 따라서 변하고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심도 있게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번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저술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뭐 크게는 한 7가지 영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가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가, 또 어떤 트렌드를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뭐 또 경제와 사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문화와 예술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산업과 기술이 결국 우리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 결국은 옷도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사의 옷으로 바뀌는데 크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적인 옷,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화된 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있더라도 이제 이것이 우리의 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것.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화돼서 굉장히 이제 옷 자체가 하나의 의료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체온의 변화라든지 또 우리의 심전도의 변화,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되고 그것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얼러트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어떤 그 진단을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옷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퓨전, 융합의 시대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결국 이제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또 심리학적인 그런 감성적인 것, 또 예술적인 디자인, 또 우리의 어떤 그 IT적인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을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깊숙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도 앞으로는 자동차가 단순히 기계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자산업, 또 거기에 예술산업, 디자인, 또 우리가 거기에 금융까지 들어갑니다. 금융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 또 한편에서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지금은 일어나서 서로가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며 또 우리 트렌드 변화에 이끌어가는 동인이 뭔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과학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와서 하나의 그 삶의 변화가 스토리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요즘 의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가 어떻게 변화해서 그것이 향후에는 어떤 차원에서 내가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또 앞으로 우리 그 남북 통일을 포함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 참 많은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기독교의 미래, 우리 한국교의 미래 어떻게 이 스마트 시대에 예측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큰 틀에서는 뭐 누구나 다 예측하다시피 그 저출산, 또 네. 고령화, 또 다문화 시대에 맞춰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첫 번째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또 미래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본질적인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형식, 네. 또 그것을 전달하는 양식,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네. 네. 다양하게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또 다양한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전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스마트화된 이런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네.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감성과 창의가 중요한 이 시대다 보니까 네. 사람들에게 문화와 또 콘텐츠와 이런 걸 통해서 복음과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전달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런 미디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부분들은 이 복음과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한다고 해서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데 네. 그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는 네. 그런 우려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과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미디어가 중심이 아니라 미디어나 콘텐츠는 보조 수단인 것이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 성령이 오가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으로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미래도 우리가 물론 준비하겠습니다만 당장 올해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어떤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5년에서 최대 한 10년까지는 결국 이제 스마트의 고도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스마트화된 거죠. 근데 스마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뜻과 함께 네. 올곧다,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금년은 우리가 이제 교회나 기독교 관점에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스마트화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화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또 스마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기와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네. 또 그것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삶에서 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협업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네.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화된 사회에 내가 기여하고 또 공헌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어떤 스마트 역량을 강화시키면은 나름대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16년이 네. 출발이 되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현재를 살아내는 성실함이 융합되는 2016년에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